2015 매일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새벽 낚시 박예신. 물상들이 번져가는 어슬한 하늘 움켜진 새벽, 틈으로 푸른빛 스치더니 이내의 어둠은 바다를 기억으로 길게 풀어놓는다. 꽤 괜찮은 미끼를 산 낚시꾼이라면 을에 찾는 그곳, 긴 장대 쥔 어둑한 손들이, 끊임없이 베어대는 채찍 소리, 벌어진 암흑 사이로 가늠기 어려운 뭔가가 일렁이는 듯 침묵은 침묵을 질러대고 산전수전이 무언으로 공간에 쟁쟁한 순간, 뇌리에 깊이 묻어둔 별 몇 개는 음파에 부딪혀 검푸른 바다로 떨어지고 은빛으로 부서진다. 하얀 포말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은빛 조각들이 꾼두루 줄인 눈동자 위에 가득 들어찰 때까지 한살배기의 미소가 언뜻 지평선에 걸쳐 있다. 하지만 아이가 휩쓸린 별과 아버지가 뿌려진 달은 슬프다. 혹은 애상을, 혹은 사라진 순간을 건진다고 하는 이른 새벽이 연주하는 푸른빛 안개, 감정이 시줄과 날줄로 낚싯줄에 엉키나 그물로 한 움큼 건져지는 민생의 곳, 내일도 이곳을 지배할 망감의 울림은 태양의 저쪽 편으로부터 타오르다가 서서히 붉게 사그라든다. 2015 매일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새벽 낚시 박예신 시인의 시입니다. 이 시는 언어를 참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언어의 직조 능력이라고 하죠. 언어를 이렇게 단어와 단어가 만나게 하는 어떤 그런 직조 능력, 그런 능력이 아주 수일한 시인 듯 합니다. 네, 어휘력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물상들이 번져가는 어슬한 하늘 움켜진 새벽이라고 했는데요. 물상들이 번져가는 어슬한 새벽, 어슬한 하늘 움켜진 새벽. 이 번져간다. 좀 그 어둠 속에서 물상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새벽의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한 듯 해요. 틈으로 푸른빛 스치더니 이내 어둠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 틈, 틈. 우리가 새벽 하면은 우리가 이 새자를 쓸 때요. 이렇게 새벽, 아이 새자죠. 이게 사이, 그러니까 밤과 낮 사이에 있는 틈이 새벽이죠. 밤과 낮 사이의 틈. 그 틈으로 푸른빛 스치더니 이내 어둠은 이라고 합니다. 푸른빛, 우리가 이렇게 이게 빛이 빛깔을 의미할 때 빛과 빛깔이 어떻게 다르죠? 빛은 그냥 그 두 가지 뜻이 있죠. 빛 하나는 밝음을 나타내는 빛이 있고 또 하나는 빛깔이라는 뜻이 있어요. 빛깔은 물체가 빛을 받으면 그 드러내는 그 고유한 색을 빛깔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색을 빛깔이라 하고요. 그냥 빛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밝음, 또 하나는 빛깔의 의미. 이것이 이제 푸른 빛이 빛깔의 의미면 이렇게 단어를 합쳐서 씁니다. 푸른 빛하고 이렇게 합쳐서 쓰세요. 빛깔의 뜻이면. 진짜 빛이면
띄었어야 돼요. 네. 바다를 기억으로 길게 풀어놓는다라고 했네요. 네. 새벽으로 가는 그 어둠의 시간이, 그러니까 어둠의 망각 속에 있던 바다를 풀어놓는다고 해요. 어둠일 때는 바다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 어둠의 망각 속에 있던 바다를 기억으로 풀어놓는데요. 망각에 있다 기억이 되는 거죠. 네, 그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바다가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꽤 괜찮은 미끼를 찬 낚시꾼이라면 을에 찾는 그곳. 네, 낚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면 을에 마땅히 당연히 의당 찾는 그곳이라고 합니다. 그 장소라고 이렇게 일부러 띄어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가 다른 단어와 만나서 대명사를 이루면 붙였습니다. 네, 시니까 이렇게 띄어 쓰셔도 돼요. 그런데 다른 글에서는 붙여 쓰셔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대명사를 저가 만나서 다른 단어와 만나서 그 합성어가 대명사를 이루면 붙여서 씁니다. 긴 장대 쥔 어둑한 손들이 끊임없이 베어대는 채찍 소리라고 하네요. 장대, 긴 막대기를 장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긴 장대를 쥔 어둑한 손. 그러니까 새벽이니까 손들이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어둑한 손들이 끊임없이 베어대는 채찍 소리라고 하는데요. 낚싯대 휘두르는 소리가 채찍 소리처럼 화자에게는 느껴져요. 아무래도 화자는 낚시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물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무래도 화자에게 채찍 소리로 들리는 것과 또 벤다라고 하죠. 칼이나 이런 걸로 베어대는, 그러니까 칼질로 보이기도 하고 채찍 소리로 보이기도 하는 걸로 봐서 화자는 다른 낚시꾼들을 휘두르는 낚싯대를 휘두르면 화자에게는 아픔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자는 어떤 그런 소리에도 쉽게 아픔을 느낄 만한 어떤 사연이 있는 듯해요. 그래서 낚시를 하나 봅니다. 네. 벌어진 암흑 사이로 가늠기 어려운 뭔가가 일렁이는 듯이라고 했네요. 네, 암흑 하면은 왠지 암담한 이렇게 느낌이 들죠. 그런 어떤 암담한 감정 속에서 그 크기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아픔이 이렇게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침묵은 침묵을 질러대고 산전수전이 무언으로 공간에 쟁쟁한 순간이라고 했는데요. 이 표현 참 멋있죠. 이렇게 침묵, 다들 아무 말 없이 낚시질 하겠죠. 그런데 다들 조용히 있는 것 같지만 외치고 싶은 어떤 목소리를 침묵으로 외친다고요. 낚시하면서 침묵으로 외친대요. 네. 자기의 감정을 낚싯대를 휘두르면서 그런 소리로 어떤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소리가 잘 안 나죠. 안 나요. 네, 무언이래요. 산전수전이 무언으로 공간에 쟁쟁한 순간이라고 하는데요. 산전수전, 산에서의 전투와 물에서의 전투, 그러니까 육지에서의 전투와 물에서의 전투, 그런 투쟁이죠, 투쟁. 그런 투쟁이 무언으로 소리 없이 공간에 쟁쟁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낚시꾼들은 자기 자신과 혹은 자신의 어떤 고뇌나 이런 것들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온갖 고뇌와 번뇌로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뇌리에 깊이 묻어둔 별 몇 개는 음파에 부딪혀 검푸른 바다로 떨어지고 은빛으로 부서진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 정도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시인은 그냥 단순히 풍경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독자는 그런 언어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시인이 설령 단순히 풍경으로서 묘사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제가 그렇게 하듯이 독자의 생각으로 상징적 의미로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채찍하고 해놨는데요. 시인은 그 말을 맞춘 것 같아요. 원래 채찍 소리는 사전에 없죠. 만약 시가 아니라면 이렇게 띄어 쓰셔야 돼요. 네. 한글 맞춤법에서는 단어와 단어는 기본적으로 띄어서 씁니다. 뇌리에 깊이 묻어뒀다는 것은 어쩌면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잊으려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망각 속에 의도적으로 묻어둔 그런 별 몇 개는 음파에 부딪혀. 음파, 파도 소리겠죠. 검푸른 바다로 떨어지고 은빛으로 부서진다 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뭔가를 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연이 어떤 그 파도 소리에 자꾸 깨어나서 그리고 바다를 보면 그 바다에 비친다고 합니다. 그 잊고자 하는 대상이 잊고자 하는 대상을 별과 좀 일치시킨 듯 해요. 아무래도 좀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뭔가를 또는 누군가를 잊으려고 몸부림치는 듯 해요. 잠깐만요. 하얀 포말이네요. 포말. 하얀 포말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은빛 조각들이라고 했는데요. 포말이 뭐죠? 그 물 위에 떠 있는 물방울을 말하죠. 포말. 이런 어떤 사물의 명칭을 잘 알아두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포말, 또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물방울과 관계되어 있는 거. 비말이라는 뜻이 있어요. 포말이 좀 공중으로 떠다니면 그것을 비말이라고 합니다. 날비자에 물거품 말자 써가지고 비말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파도가 칠 때 하얗게 좀 보이는 것 있죠. 하얗게 보이는 그 물꽃. 네, 그것을 낭화라고 해요. 낭화, 물결낭자에 물결의 꽃이다 해서 낭화라고 합니다. 순 우리말로는 물꽃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물꽃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을 참 시인들은 자주 쓰는 것 같아요. 특히 물꽃, 낭화 이런 말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이 포말하고 다 비슷비슷한 말이죠. 포말은 물거품을 말하고, 그리고 물거품이 공중에 날아다니면 물장구 치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걸 비말이라고 해요. 물결의 꽃을 낭화, 그리고 물꽃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은빛 조각들이 꾼들의 줄인 눈동자 위에 가득 찰 때까지 은빛으로 부서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인 눈동자 위에 뭔가 낚시꾼들이 낚시를 할 때는 뭔가 건져 올리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있죠.
네, 그런 욕망이 충족될 때까지 계속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한살배기, 살배기, 저 한살배기의 미소가 언뜻 지평선 위에 걸쳐 있다. 하지만 아이가 휩쓸린 별과 아버지가 뿌려진 달은 슬프다라고 합니다. 저 어떤 뭔가 좀 슬픈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가 떠오를 때쯤 되면 누군가의 미소가 떠오르는데, 네, 그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면서 지평선의 어떤 그 언뜻 미소로 보이나 봐요. 그 한살배기의 미소가 언뜻 지평선에 걸쳐 있다. 네, 저는 좀 이 부분에서, 예, 물론 시인이 어떤 걸 보고 이렇게 쓰셨겠지만, 이 지평선이, 한국에서 지평선이 보이는 땅이 어디 있나요? 지평선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기 그 나주평양가 하는 데서 아주 넓은 땅을 본 적은 있는데, 그렇게 탁 트인 땅은 한국에 잘 없죠. 네, 어딘가 있어서 이렇게 쓴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아이가 휩쓸린 별은 아이가 어떤 별이 됐나 봐요. 그리고 아버지는 뿌려져서, 화장한 다음에 뿌려져서 달이 됐나 봐요. 그렇게 이제 화자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는 상실한 아이와, 한살배기 아이와 또 상실한 아버지,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고 또는 아버지의 아이인 듯 합니다. 혹은 애상을 슬픈 상처를 애상이라고 하죠. 혹은 애상을, 혹은 사라진 순간을 건진다고 하는 이른 새벽이 연주하는 푸른 안개라고 합니다. 네, 바로 낚시를 하는 이유인 듯해요. 낚시를 하는 이유, 그 사라진 순간을 건지려고 하는 그 생각을 건지려고 하는 이유. 이른 새벽이 연주하는 푸른빛 안개라고 합니다. 새벽이 안개를 보면서 그 안개는 그러니까 악보가 되는 거죠. 푸른빛 안개. 그 안개빛을 새벽이 연주한대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는 파도 소리는, 새벽에 나는 파도 소리는 새벽이라는 연주자가 푸른 안개라는 악보를 보고서 연주하기 때문에 파도 소리가 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감정이 시줄과 날줄로 낚싯줄에 엉키거나 그물로 한 움큼 건져지는 민생의 곳이래요. 장소. 시줄, 날줄, 뭐라고 하죠? 시줄, 날줄. 천을 짤 때 고정되어 있는 세로줄이 날줄이죠. 그 사이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줄이 시줄이고요. 네, 그래서 시줄과 날줄로 낚싯줄에 엉기거나 그물로 한 움큼 건져지는 민생의 곳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정이니까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어떤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쓰는 게 참 시적이죠. 감정이, 온갖 감정이 막 교차하는 그런 어지러운 감정 상태에 있을 때 그런 감정이 시줄과 날줄로 낚싯줄에 엉기거나 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예, 아주 보이지 않는 감정을 이렇게 보이게 표현하는 것,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그물로 한 움큼 건져지는 민생의 곳. 이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그물로 한 움큼 건져지는 이렇게. 우리는 그물로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물로 많이 건질 텐데 그냥 한 움큼 하면은 손으로 이렇게 그물을 좀 손의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요? 그물로 한 움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왠지 좀 낯선 병치 같아요. 그물로 건지면 대단히 많이 건질 것 같아서 한 움큼과는 좀 어울리지가 않죠. 네, 그런데 이 그물을 어떤 그 손과 손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민생의 곶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장소가 아니고 만약에 곶, 지읒 곶도 있죠. 지읒 곶. 네, 이 곶이 뭐죠? 그 케이프라고 영어로는 케이프라고 하는데 곶 그러니까 많이 있고 곶이 있죠. 많은 육지가 쑥 들어가서 육지 안으로 쑥 들어간 바다, 육지 안으로 쑥 들어간 바다가 많이죠. 주로 거기에 항구가 만들어지죠. 바다가 잔잔하니까. 그런데 곶은 어때요? 그 반대로 육지가 쑥 튀어나와서 튀어나와 있는 그 부분을 곶이라고 하죠. 많은 그러니까 바다가 육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저는 처음에 이 곶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히읗이더라고요. 이렇게 장소죠. 그러니까 내일도 이곳을 이곳 이렇듯이 저기 아까 이렇게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곳 하듯이 아까 어디 있었죠? 그곳, 네, 여기는 그곳을 이렇게 떼어놨죠. 이렇게 필요해서 떼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곳 하듯이 이곳을 이렇게 붙여 쓰는 게 어울립니다. 내일도 이곳을 지배할 망감의 울림은 태양의 저쪽 편으로부터 타오르다가 서서히 사그라든다 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낚시터에서 그 하루의 어떤 시간적 경과와 함께 어떤 그런 낚시꾼의 그 감정이 감정이 추슬러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2015년 매일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새벽 낚시 박예신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